안녕하십니까. 호기심만 많은 남자들의 두서없는 이야기 우물박 개구리입니다. 네, 사막고래입니다. 네, 멋입니다. 네, 산고입니다. 네, 이제 드디어 저희가 문묘 18년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2명의 신라시대 인물을 했고 네. 이제 드디어 세 번째 인물, 고려시대 세 번째 인물 들어가기 전에 쉬어가는 타임을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예. 이 시리즈로 쭉 가다 보면 지루해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쉬어가는 코너가 필요하다. 좋습니다. 예, 그래서 한 타임 또 쉬어가는 코너, 중간중간 이런 쉬어가는 여러 주제들의 코너를 좀 해볼 생각이다. 예, 그래서 너무 달고 가면 지친다. 달고 떡볶이. 달고 떡볶이 의식의 맛있다. 흐름대로 쉬어간다. 안 먹어봐서 모르겠다. 네. 자, 일단 이런 쉬어가는 코너의 오늘의 첫 번째 주제 주제가 있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아, 그래. 쉬어가는 코너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잘 쉬고 있나? 음. 쉼이란 무엇인가? 여러분 잘 쉬고 계십니까? 라는 주제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제 제일 처음으로 써보고 싶었던 책이 있었어요. 써보고 싶었다고요? 네, 제가 책을 써보고 싶었어요. 책을 써보고 싶었는데 그게 지금으로부터 약 한 12년 전이었던 기억이 나요. 12년. 예, 그때 책 제목도 제가 정해놨었죠. 뭐였습니까? 1%의 휴식법. 뭔가 1% 부자들의 비법 이런 느낌인데. 맞아요. 상위 1%들은 어떻게 쉴까? 뭐 조사도 해보셨겠네요. 네, 해봤죠. 어떻게 쉬어요? 그래서 뭐 이제 쉼이라는 책부터 시작해서 뭐 그때 이제 제 주변에서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그 상위 1%? 상위 1% 있었어요 주변에? 있었어. 오. 예, 만나가지고 이제 그분한테도 물어봤죠. 오. 그분이 굉장히 놀라워하는 그런. 그분이 놀라워했다고요? 네, 기억이 나요. 아직도 저녁 시간이었어요. 운전기사가 옆에 탁 옆 테이블에 1%니까 있었고 이제 그분과 제가 이제 식사에 이제 서로 마주보고 있었던 저녁 시간이었는데 독대였죠. 밥을 먹다가 저한테 이제 뭐 궁금한 게 없냐. 만약에 이제 제가 지금 같으면 다른 질문을 했을 텐데 그때 머릿속에 그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쉬십니까? 라고 물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했을 때 그분이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 숟가락을 이렇게 탁 내려놓으셨죠. 못 쉬신 거 아니야? 이렇게 식사하시다가 숟가락을 딱 놓으셨어요. 1%가 되기 쉬운 줄 아냐? 쉴 시간이 어디 있어? 막 개처럼 이래.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비슷했다고요? 네. 이렇게 있다가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본다. 이런 질문을 처음 받아보는데 그래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래서 혹시 이 질문하는 이유가 뭐냐? 라고 해서 제가 그때 책을 하나 써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그 책 제목이 1%들의 휴식법이라는 책이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에게 지금 누구나 다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거는 내가 볼 때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그건 이제 내가 뭐 어떤 분야에 있든 그죠? 내가 원하는 분야든 만약에 원하지 않는다면 지금 내 눈앞에 있는 거라도 열심히 일단은 그 단계를 맞춰가면 되는. 근데 사람이 뭐 우리가 1부터 100까지를 간다면 계속 끊이지 않고 속도를 높이면서 갈 수는 없잖아. 네. 그렇죠. 중간에 이제 브레이크 타임, 뭐 고속도로에도 휴게소, 그죠? 우리가 하루 중에서도 뭐 잠자는 시간, 이런 시간들이 꼭 쉬는 시간이 다음을 향해 나가기 위한 어떤 부스터 작용을 해주지 않는가. 그렇죠. 그래서 근데 내가 볼 때 노력은 다 비슷하더라 사람마다. 그런데 결과가 다르다는 건 쉬는 게 다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1%들은 과연 그렇다면 어떤 효율적인 휴식을 취하는지 그게 궁금했었다. 그래서 요즘 그거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질문을 했던 기억이 나네요. 끝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데요? 대답은 다음 화에. 예를 들어 그럼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제가 생각한 그 상위 1%에 속하시는 그분은 과연 어떻게 쉰다고 말씀하셨을까요? 푹 쉰다. 하와이. 하와이 놀러 가서 쉬는 것처럼 아예 푹 쉬어버린다. 번님은 그렇게 생각한다? 네? 그런 대답을 했을 것 같다.
아니요 모르겠어요. 왜 모르지 갑자기? 골프 치러 가시려나? 골프를 친다. 자연으로. 아 자연에 가기 위해. 네. 아 자연에 가는 걸로 하는데 대신에 좀 돈 있는 사람들은 골프로 갈 거다. 살살 걸으면서 좀 이제 생각을 잔디밭도 한다. 좀 걷고. 음. 네. 뭐 크게 틀리진 않았다. 아 근데 좀 다르긴 하다. 혹시 상구님은 어떤 상상이 아니라 뭐 유추. 일단 뭐야 이런 그 일에 대한 생각이나 잡념에서 완전히 다른 곳으로 가서 조금 쉴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 하와이 뭐 이렇게 얘기했던 것도 뭔가 완전히 이제 동떨어진 곳 아니면 뭐 동떨어진 곳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완벽하게 좀 이렇게 탁 떼놓고 쉬는 게 좀 쉬는 거지 않을까. 그렇게 쉴 거다. 네. 그런 대답을 했을 것 같다. 네. 그리고 좀 이제 비슷하네. 여기 이거에 대해 생각을 계속하면은 이 생각이 갇힐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리프레시 시켜줘야 좀 다른 생각도 나고. 그렇게 쉴 것 같다. 네. 아 그렇군요. 제가 들었던 답은 그때 당시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좀 의외였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의외였다. 어떤 대답을 하셨길래? 그분이 말했던 답은 이거였어요. 휴식이 필요한 순간에는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해결되지 않는 순간에 그 가장 큰 에너지 소모가 온다. 그렇지. 그래서 휴식이라는 타이밍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럴 때는 오로지 그 해결 방안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시간만을 가지는 것을 휴식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주변 환경을 오로지 그 생각만을 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꾸고 그 생각에 대해 더 차분하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진다. 일단 뭐 다른 것들 단절시키긴 한다는 거네. 그렇죠. 네. 그런데 아예 내가 지금 생각하는 거에서 떨어짐이 아니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해결되지 않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 더 명료하게 있는 본질을 보고 해답을 찾기 위한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나의 휴식이었고 나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온 것 같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쉬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묘하게 또 쉬는 것 같고 그러네. 왜냐하면 그 해결해야 될 문제의 답을 찾고 해결한 순간에 결국 나는 그 부분에서 리프레시 된다. 에너지가 다시 차오르고 그 부분의 문제가 해결됨으로 인해서 고민에서 해방된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사무실에 아닌 곳으로 나와 옷도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뭐 이렇게 혼자만의 그 걸을 수 있는 곳, 그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그렇게 막 한참을 걸으면서 그거에 대한 생각 속에서 딱 떠오르는 그 해결책으로 오케이 찾았다. 그렇게 매 순간순간의 휴식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거는 저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쉼이랑 다른 느낌. 제가 느끼기에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달리기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페이스 조절하는 것 같아요. 그냥 어쨌든 계속 그러니까 걷든 뭐든 간에 계속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가고 있죠. 그러니까 이 지금 아까 그 뭐 사목 고래. 고래님께서 말씀하신 그 1% 그 선생님께서는 어쨌든 계속 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게 쉬지 않는 그러니까 근데 저희가 일반적인 쉼이라고 하면 네네. 사실 멈추는 걸 좀 쉰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멈춰 있고 뭐 아니면 뭐 잠을 잔다거나 아니, 뭐 카페에 앉아서 뭐 커피를 한잔 한다거나 어쨌든 그런 멈춰 있는 행위를 할 때 아니면 생각이 멈춰 있는 걸 수도 있고 잠을 자는 것도 사실상 쉼이라고 했을 때 사실 잠을 잔다는 거는 행동과 생각이 멈춰 있는 것들이고 사실. 근데 어쨌든 고 선생님께서는 어쨌든 제가 느끼기에는 어쨌든 계속 가고 있는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비록 내가 달려오다가 걷더라도 가는 느낌이라 그냥 걸으면서 에너지를 충전해서 다시 뛸 준비를 하는 느낌. 근데 아예 운동이 그렇잖아요. 뛰다가 아예 멈춰버리면은 퍼지니까. 조금 이제 걸음으로써 이렇게 퍼지지 않게끔 하는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게 휴식이다.
근데 이게 그게 휴식이다. 쉽지 않은 휴식. 다르다. 근데 쉽지 않은 휴식이 그러니까 1%시겠지. 그러니까. 1%시겠지만 쉽지 않은 휴식인 것 같긴 하다. 그래서 이제 그때 그 이후로 제가 더 이상 그 작업을 못했어요. 이제 그분에게 부탁을 해서 그래서 좀 소개를 시켜달라. 주변에 이제 그분 1%니까 그분 주변 사람들은 다 1%일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다 만나서 이 공통 질문을 가지고 자료 데이터를 수집해서 한번 이거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책을 한번 써보고 싶었는데 그때 이제 제 상황이 녹록치가 않았죠. 뭐 미국의 나폴레옹 힐 같은 유명한 자기계발서를 쓰신 분 같은 경우는 그 작업을 했지만 그분은 이제 성공에 대한 책을 쓴 거고 그렇게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이제 막 만났죠. 근데 이제 저는 그걸 하지 못했다. 그게 이제 제 삶에서 가장 안타까운 순간 중에 하나가 바로 그때다. 내가 이제 그 내 현실적 상황으로 인해 그거를 이제 어느 순간 못하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그게 저한테도 잊혀져 버린 이제 그런 기억이 돼버렸는데 저의 어떤 인생의 화두도 휴식이라는 부분이었어요. 쉼이란 무엇인가? 과연 힘들었어요? 어떤 부분이요? 갑자기 왜 휴식에 그게 꽂혔는지. 저희가 쉬어가는 코너라서. 아니 그때 왜 먹고 살기 바빴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막 다닐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좀 더 이렇게 난 놈이었다면 집중했겠죠. 그 부분에 집중했을 텐데 제가 그 집중을 못한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아쉽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항상 이제 그분에 대한 그 대답 그 한 분이 말씀하신 그 대답을 많이 이제 고민했던 기억이 나요 한동안. 과연 이게 쉼인가라는 생각에 대해서. 그 예전에 제가 막 전공이 법학이잖아요. 네. 그럼 우리 주변 또 뭐 동기들이나 선배들은 쪽에. 다 공부한다고 막 산에 가 있고 막 그렇단 말이에요. 고시원 같은 데 들어가 있고. 절에 들어가 있고. 절에는 잘 안 들어가요. 그거 옛날 얘기죠. 절에 들어가면. 그래. 절에 들어가면 뭐 컴퓨터 동영상 강의도 못 보는데. 인강. 그렇죠. 인강 봐야지 뭐 절에서 뭐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시원이 더 좋단 말이지 일단. 근데 어쨌든 거기 보면 그때 이제 제일 처음 느꼈던 거예요. 사실 저도. 쉬는데 쉬는 게 아니야. 그렇겠지. 쉬는데 불안해. 그런데 그 불안함으로 공부를 하면 또 공부도 안 돼. 그래서 쉬려고 하면 뭐 쉬려고 뭐 예를 들어서 그렇게 치자 막 법전 보다가 너무 공부가 안 돼. 막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화장실도 안 가고 막 3시간 4시간 앉아 있다가 지쳤어. 그럼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좀 쉴까? 라고 해서 예를 들어서 만화책을 봐. 만화책을 보는 순간 죄책감이 들어. 맞아. 이래가 되겠나. 그러다 책을 덮어. 그래서 좀 걸을까? 걷는 순간 남들은 공부할 텐데. 그렇지. 그럼 또 다시 들어가 앉아. 앉으면 또 피곤해. 또 집중은 안 돼. 막 이게 반복되는 사이클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잘 쉬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생각한 거예요. 뭐가 잘 쉬는 거지? 그게 화두가 돼서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분 만나면서 물어보고 책을 써봐야겠다라고 했던 이유죠. 그래서 그분의 대답은 그거였다는 거지. 근데 사막고리님 같은 경우에 이게 그 공부에 관한 그런 얘기면은 사실 그 이제 질문을 받으셨던 그 선생님의 답이 조금은 안 맞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해요. 이게 왜냐면 달성되는 데까지 좀 오래 걸리는 거라 그 이제 공부를 해가지고 지금은 내가 이걸 고시를 패스해가지고 이제 돼야 되는 게 사실 그 모든 고민의 해결인데 그거를 잠깐 그 아까 선생님 말했던 것처럼 잠깐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자체가 사실 아니 근데 그분 말씀이 맞아. 내가 이 말을 그 공부할 때 들었더라면 한번 그렇게 해봤을 텐데라는 생각이 들어. 과감하게 책을 덮고 공부가 안 되는 지금 상황에 대해 본질적으로 한번 그냥 이렇게 뭐 걸으면서 산책을 혼자 가만히 음악도 안 듣고 걸으면서 지금 이 상황에 뭐가 지금 가장 큰 그걸까? 내가 지금 목표 정립이 잘 안 됐나? 지금 내가 지금 그러면 지금 시간은 이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 내가 그러면 공부 타겟이 지금 잘못된 건가? 이론서를 봐야 되는 게 아니라 기출 문제 위주로 더 봐야 되나? 뭐 시간 얼마 안 됐는데. 그럼 지금 내가 이렇게 공부가 안 되는 이유가 뭔가? 뭐가 지금 불안한가? 뭐 예를 들면 고시원비가 그래도 앞으로 한 6개월은 더 공부를 하고 7개월 차에 시험을 쳐야 되는데 내가 지금 3개월치밖에 없어서 이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있는 건가? 그러면 3개월까지만 공부하고 나가서는 도서관에 다니면서 집에서 왔다 갔다 뭐 이렇게 자취방이나 학교 도서관이나 갖고 그럼 그렇게 결정하자. 막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막연한 불안감으로 현재를 놓치고 있었다.
라는 거지. 그때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공부했을 때도 그럼 물론 이제 공부하는 중간 내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공부를 중단하게 됐지만 어쨌든 그 공부하는 동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 근데 만약에 그분의 말씀처럼 이제 휴식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순간은 보통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되는데 풀리지 않는 문제가 길어져서 고민이 생길 때, 불안이 생길 때, 그때 사람은 지친다. 그렇지 않고 뭐가 잘 된다, 하는 대로 성과가 나온다, 지칠 틈이 어딨냐. 신명나게 일을 신명나는데 그건 휴식이 필요하지 않다. 그런데 사람이 휴식이 언제 필요하냐? 지쳤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를 때,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못하고 뭔가가 내 발목을 붙잡고 있을 때, 그럼 붙잡고 있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그러면 이걸 해결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낑낑대면 예전에 내가 고시 공부할 때 그때처럼 된다. 해도 뭐 에너지만 낭비되고 제대로 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냥 쉬어볼까 하고 이거와 별개로 쉬고 있으면 불안하고 또 이게 반복되는 거였던 거지. 그래서 그분처럼 완전히 혼자만의 시간 속에서 여유롭게 내가 그 문제만을 본질적으로 바라보고 어떤 게 문제인가, 해결을 어떻게 할까라는 거를 명철하게 생각할 타이밍을 충분히 가지면서 오케이 이렇게 가자, 오케이 해결됐네요. 그 순간 마음이 편안해지면서 그대로 집중해서 한번 해보는 거. 그러면 그게 딱 진짜 해결됐을 때 편안함과 성취감이 생기는 거. 이제 그 방법이 바로 휴식이 필요한 이유다라고 말씀하셨고, 자기는 휴식 때 그렇게 휴식을 한다라고 했는데, 그래, 그게 휴식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었다는 거죠. 네, 일단 들었다는 그럴 거죠.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과연 휴식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지금 본인들은 겪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 시대에 휴식에 대해서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잘 못 쉰다 나는 이라는 분들에게 우리가 과연 어떠한 방법을 추천해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좋지 않을까. 그게 바로 우리가 문묘 18연 계속하면 지친다고. 그래서 쉬어가는 코너로. 쉬어가는 코너 이거거든. 쉬어가는 코너. 안 지치면 어떻게 하려야 되는가? 휴식에 대해서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는 거지. 그러면 이제 우리 상고님 같은 경우에 주로 어떤 방법으로 휴식을 취하십니까? 근데 휴식에도 어쨌든 되게 그러니까 휴식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휴식에 여러 종류가 있다. 네. 왜냐면 그래. 이렇게 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산책을 하는 것도 휴식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아니면은 저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모든 걸 탁 끊고 이제 생각과 그런 모든 걸 탁 끊고 이제 집에서 보통은 때로 잠만 자는 약간 잠만 잔다. 네, 약간 그런 경우가 있긴 한데, 아니면은 이제 그러니까 다른 생각들을 좀 안 나게 딱 선을 좀 그어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쉴 때. 그래서 뭐 유튜브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보다가 잔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저는 보통 그렇게 쉬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이제 얘기했던 쉼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도 이게 또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힘을 얻는 경우가 있잖아요. 있죠. 네.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휴식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네. 근데 이게 누군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어떠한 공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일단 쉼이라는 게 휴식이랑 다양하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저는 보통은 이제 모든 잡념을 끊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좀 그렇게 보통 그렇게 쉽니다. 우리 저 번님 같은 경우에는 저도 주로 잠을 자긴 하는데 근데 이게 쉼이란 게 좀 본질적으로 봤을 때 뭐 문제가 있거나 힘들거나 할 때 그걸로부터 이제 마음의 분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까 얘기했던 뭐 생각을 끊는다 뭐 이런 거. 근데 저도 이제 그렇게 하려고 많은 것들을 해봤었어요. 혼자 제주도를 간다든지 뭐 혼자 바다에 갔다 오고 혼자 카페에 가보고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게 가면 혼자 있으면 생각만 계속 돌고, 그래서 그 생각을 너무 벗어나려고 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벗어나려고 하는 것도 있고 안 벗어나려고 해도 그 고리에 계속 있는 거죠. 생각이 이게 분리가 잘 안 되면서. 네. 그래서 제가 최근에 조금 요게 되는데
이게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약을 한번 드셔.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근데 제가 봤을 때 분리가 안 된다는 건 그런 것 같아. 이 고민 때문에 이 고민을 잊으려고 간 여행. 아니야 강박증이야. 그러니까 이게 뭔가 이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아주 휴식이 변질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뭐 사막고래님한테 내가 뭐 이렇게 무슨 일 있는데 고래님 그 잊어야 돼요. 이 얘기조차도 나한테 그 생각을 잊고 있었는데 상기시키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안 잊어져요 잘 이게 그러니까. 아니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이게 내가 만약에 그렇게 잘 못 쉬는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있다면 한 번쯤은 아니 무슨 뭐 정신병원에 감금되라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지. 정신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문의에게 한번 상담을 요새 병원 가니까 막 머리에 뭐 씌워가 뇌파 검사도 해주고 하더라고. 그래서 그걸 딱 해보면 나오더라고요 시각적으로 어느 부분에서 뭐 불안증, 뭐 강박, 뭐 성향 뭐 이게 다 나와요. 거기서 만약에 내가 뭐가 좀 안 좋으면은 색깔이 이렇게 표시가 나더라고 뇌에서. 그래서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이 말하는 이유는 이제 이거를 너무 늦게 알아서 되게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 그렇게 막 강박적인 사고 힘들게 방식이나 이걸로 시간이. 보낸 게 너무 아쉽거든요 저는. 이걸 좀 더 일찍 제가 알았더라면 그렇군. 제대로 쉬고 생활이 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근데 그럴 때 진짜 전문가를 찾아가는 건 사실상. 요즘 그리고 정신병원이 많아졌는데 옛날 같은 이미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멘탈 케어죠. 느낌으로 가는 거라서. 맞아 케어. 이제 뭐 우울증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몸으로 치면은 마음의 감기 같은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이거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효과를 봤기 때문에. 아니야 잠깐만. 휴식에 이렇게 하면 곤란해. 왜냐하면 휴식에는 이렇게 한번 가야 될 것 같아. 휴일의 휴식. 휴일의 휴식. 네. 휴일의 휴식. 그러니까 우리가 난 주말에 휴일을 잘 못 보낸다. 라는 게 있잖아. 잘 못 보낸다. 그러니까 뭐 일요일만 되면 좀 억울하고 제대로 못 쉬었는데 어떻게 하면 좀 잘 쉬고 내가 평일날 다시 제대로 된 어떤 뭐 다시 출근을 하든 공부를 하든 좀 재충전을 충분히 쉴 수 있을까 라는 것처럼 우리가 휴일에 쉬는 휴식과 그러니까 이런 휴일과 상관없이 내가 쉬어야 할 때라는 게 있잖아 상황 속에. 네. 이 지금 두 가지 중에 이 부분만 이야기한 것 같아. 쉬어야 할 때. 내가 삶 속에서 쉼이라는 게 필요할 때 쉼이 있고 그쵸.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 일요일 날 이제 일을 마쳐. 그러면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아니면 공휴일 날 우리가 쉬어. 휴가 때도 쉬어. 근데 이때 쉬는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군대에서도 보면 주말을 내가 잘 보냈는가. 왠지 억울하다. 야 일광 소독해라. 그렇죠. 매트리스 다 끄네. 그런 아니면 이제 우리가 퇴근해서 저녁 시간을 보내는 것 같은 것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두 가지 종류의 휴식이라는 걸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좀 더 우리가 일상적이고 대중적인 휴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지금 대중적이지 않았다. 아니 그게 아니라 휴무 때의 휴식. 그렇지. 퇴근하고 정신병원에 가봐라 이런 건 아니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보통 이제 두 분께서는 오늘 옷도 똑같은 거 입고 와가지고 곤란한데 지금 두 분께서는 예를 들어 퇴근 후 혹은 휴일에 휴식에 대한 만족도가 좋으십니까? 마냥 좋을 수는 없지 않을까요? 이게 그러니까 아까 사무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만족도가 괜찮냐는 거죠. 만족도 본인이 생각하는 나의 어떤 그 퇴근 후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시간이 휴식이 만족도가 좀 괜찮은 편이다. 아니 보통이다. 아니다. 좀 부족한 편이다. 괜찮은 편이다. 괜찮은 편이다. 번님은요? 저도 요즘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괜찮은 편이다. 네네네. 괜찮은 편이라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어떤 휴식을 보내고 있어서 그런 걸까요? 이게 휴식이라는 게 마냥 이제 쉰다는 개념도 있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으니까. 형 저는 이제 제가 한 번씩 얘기를 하지만 그 먹는 걸 좋아하고. 그렇지. 맛있는 걸 먹는 맛있는 거 먹는 시간. 거 좋아하고, 음식 하는 것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 여자친구 만나서 맛있는 거 먹는 경우도 많고.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근데 굳이 뭐 여자친구뿐 아니더라도 항상 제가 입버릇처럼 하는 말이 좋은 사람과
좋은 자리는 사람과 좋은 자리. 언제나 옳다. 네. 에너지를 준다. 네, 그런 게 바로 휴식이니까. 번님은 어떠세요? 저는 약간 두 가지로 나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한 번씩, 그러니까 정신적인 부분하고 육체적인 부분으로 좀 나뉘는데, 피로도가. 네. 그러니까 정신적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을 때는 저는 주로 이제 우리 사막고래님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그렇죠. 퇴근 후에 전화해서 카페로 나오라고. 둘이 이제 뭐 책 들고 카페 가서 그러면 조금 풀리고 이렇게 충전이 좀 돼요. 그렇죠. 그리고 육체적인 거는 때려 자면 돼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피곤함을 느끼잖아. 네. 근데 번님처럼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필요한지 오늘 하루가 잘 봐야 돼요. 육체적으로 필요한지.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육체적으로 필요한 분들도 있단 말이지. 네네네. 그렇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저는 두 분을 섞어 놓은 걸 되게 원해요. 딱 육체적으로 정말 피곤할 때는 가서 일단 단백질을 확 먹어. 그렇지, 잘 먹고. 확 단백질을 먹어버려. 입에 안 들어간다 괜찮아. 고기 확 구워. 확 먹어. 그런 다음에 씻지도 말고 자버려 그냥. 근데 좀 씻고 자야 돼. 개운하게 자고 싶어요. 씻고 자야 돼. 개운하게 자고 싶으면 개운하게. 네. 탁 개운하게 씻고 에어컨 탁 틀고 자버려. 그렇지, 에어컨 탁 틀고. 아이고 틀어야지. 그게 이제 육체적으로 좀 피곤할 때. 나는 정신적으로도 피곤할 때는 그게 좋은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어. 그러니까 진짜요? 잘 먹고. 그러니까 난 자는 대신에 잘 먹은 다음에 에너지적으로는 우리가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진이 빠진다고 해야 되나? 그렇지. 느낌이 우리가 육체가 막 힘들었을 때는 진이 빠진 것보다 원기가 쇠진했다라고 손가락 들림이 없다 막 이런 느낌이. 맞아. 근데 진이 빠졌을 때는 이게 진짜 정신적으로 막 너무 에너지가 쌓였을 때죠. 맞아. 그럴 때는 진짜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음. 확 먹은 다음에 같이 있으면 힘나는 사람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같이 있을 때 즐거운 사람, 네. 이 사람들과의 편안한 시간을 좀 가져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는 휴일에 그래서 보통 그런 방법을 많이 쓴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뭘 먹으면 가장 좋아하는지를 어느 정도 알고,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이제 내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어떤 이야기가 잘 통하는 사람이겠죠. 이야기가 끊이지 않고 막 재밌게 통하는 사람이 제일 에너지가 나더라고 난. 그러니까 이야기하는 주제가 좀 비슷한 사람. 그렇게 해서 그런 사람과의 만남을 보내고 나면 휴일이 정말 이렇게 오늘 정말 잘 보냈다. 시간을 잘 썼다. 잘 쉬었다.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 영양가 있었다. 이렇게. 라는 느낌이 좀 들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휴일에 제 느낌에서 쉰다는 느낌은 뭐냐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일로 하기에는 급하지 않지만 내 성장을 위해서 필요한 거를 공부하는 거가 저한테는 되게 휴식감이 있어요. 거기에 니즈가 좀 있으신가 보구나. 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뭐 급하게 뭐 서류를 써서 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당장 뭐 이렇게 체결해야 될 거라거나 준비해야 될 그런 업무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문화재를 좀 답사한다거나 그 가보고 싶었는데 못 가봤던 박물관을 좀 가본다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추사김정희와 관련된 해남 지역의 유적지를 한번 돌아본다거나 그런 걸 하면서 뭐 맛집에 가서 음식도 좀 먹고 사진도 찍고 기록도 좀 하고 그렇게 갔다 온 때, 이럴 때는 일하면서 따로 시간 내서 돈 들여서 이제 할 수 있는 좀 부분이 아닐 때 그런 것들을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업무 중으로 볼 수 없는 책들을 주말에 이제 빨리 본다거나 그리고 공부를 좀 해가지고 오케이 이제 요 정도는 좀 이제 됐다 라는 느낌이 드는 어떤 공부를 좀 한다거나, 요럴 때가 저한테는 가장 휴식적으로 좋고, 저 역시도 이제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를 이렇게 툭 던졌을 때 그 주제의 대화가 끊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과의 어떤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공간. 그게 뭐 요즘 카페잖아 그게. 네. 그래서 뭐 커피 마시면서 그런 이야기 쭉 하는 거. 이제 그런 시간이 가장 뭐 저는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주로 휴일을 보내고, 이렇게 못 보냈을 때 가장 좀 시간이 너무 아깝다. 나 오늘 너무 게을렀다. 아무것도 안 하고 지나간 것 같다라는 시간을 좀 많이 이렇게 겪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좋은데. 저도.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저도 느낀 건데, 그러니까 요점 그거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의 대화 친밀도가 지금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뭘 하고 주말을 보냈는지에 대해서 마음을 편하게 먹을 수 있거나 혹은 아니거나. 네. 그러니까 옛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좀 이제 막 강박적인 부분이 있을 때는 뭐 예를 들어 점심에 내가 먹고 싶어가지고 뭘 탕수육 같은 거 시켜 먹었다. 그러면은 훌륭한데? 훌륭하잖아요. 훌륭한데. 근데 이게 부정적 사고 회로가 돌아갈 때는 아 이거 살찌는데 어떡하지부터 해가지고 괜히 먹었다 막 이런 생각이 붙어요. 그러면 잘 먹어놓고도 정신이 못 쉬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네, 근데 최근에는 이제 내가 먹고 싶어서 먹었다를 내가 이제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긍정적으로 인정해주는 마인드셋이 딱 되면서 진짜 온전한 즐겁게 잘 먹고 쉬었다의 느낌이 나더라고요. 저는 내가 나를 인정한다.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한다. 그러니까 사막고래님 같은 경우도 그 주말에 뭔가 회사 일 이외로 뭔가 할 수 있는 자기 발전적인 걸 할 때 기분이 좋으시다 하셨잖아요. 맞아요. 전 그때 제일 좋아요. 그거는 내 마음에 뭔가 발전해야 하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충족시켜 줘서 맞아요. 만족감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나의 어떤 부탁을 나에게 들어줬을 때 그런 거지. 그래서 정리해봤을 때는 그런 거죠. 아, 내 마음을 명확하게 보고 내 마음과 내가 제대로 소통하고 있을 때는 이제 정말 제대로 된 휴식이 좀 취해지는 것 같더라. 이건 뭐 제 그냥 개인적으로. 그렇죠. 네. 이제 필요한 부분인 것 같네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뭘 원하니라고 물어봐야 돼. 그렇죠. 근데 그때 얘가 답을 해줘. 야, 난 이거 원하잖아. 이때까지 뭐 40년 동안 같이 나랑 살면서 그것도 몰라? 뭐 이러면서 아 그래? 그럼 오늘 이거 할까? 둘이 노는 거야 그냥 나랑. 그죠? 빙인가? 그런데 이제 그 내가 나의 요구를 잘 알고 잘 들어줄 때 맞아요. 그때 우리는 제일 어떤 충분히 좋은 휴식을 취할 수 있지 않나. 우리가 맹탕 고기만 맨날 먹는다고 좋을 순 없잖아요. 그렇지. 어떨 땐 갑자기 고기 말고 다른 게 땡긴 이걸 명확하게 잘 봐주면 그거 딱 먹었을 때 진짜 좋거든요. 그렇지.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휴식이라는 얘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 휴일이 아니라 쉬어야 할 때라는 게 생겨. 네. 이거는 뭐 휴일이고 평일이고에 상관없이 그게 금방 우리 번님이 말한 것처럼 내가 나와의 소통이 끊어졌을 때. 그렇죠. 약간 뭔가 언밸런스 할 때. 그때 쉬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쉬어야 되는가? 그러니까 주로 이제 아까 처음 말씀하신 부분이지. 네. 그 부분. 휴일이 아니라 내가 나와의 소통이 끊어졌을 때 내 마음이 막 불안하고 막 그냥 쉼없이 그냥 달려만 가다가 현타가 오고 우리가 뭐 흔히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 같은 경우에도 막 공부를 하는데 막 그때 정말 불안하거든요.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 막 옆에 막 이제 플랜카드가 붙어요. 막 그죠? 누구 1차 합격. 그러면 또 마음이 더 불안해지고 조급해지고 그리고 어느 순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책 두꺼운 거 이만한 두꺼운 책을 들고 오신 형님이 한번 걸어오신단 말이야. 저 형님이 그 전설의 20년 장수생이시는 혹시 내 미래가 저건가? 그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내 친구들 공대 갔던 친구들 취업했다고 전화 와가지고 야 내가 술 한잔 살게 주말인데 내려와 공부한다고 바쁘지. 근데 웃으면서 좋게 얘기해. 야 나중에 잘 되면 네가 살아. 근데 그 말도 이제는 싫어. 나 비꼬는 같아. 무슨 느낌인지 알겠지. 이제 그런 복잡함이 막 생기면서 이게 뭐가 잘 안 될 때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게 내가 나와의 소통이 끊어진단 말이지. 그렇죠. 근데 뭐 비단 이런 것뿐이겠어. 우리가 뭐 지금은 이제 제가 또 어떤 이제 일을 하잖아요. 네. 야, 이 내가 하는 일이 이거 지금 망하면 어떡할까? 딸린 식솔들까지 어떡하나. 그렇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야 크게 마음 먹고 대출을 냈는데 야 안 되면 어떡하나. 이제 그 여러 가지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정신과 육체가 피폐해졌을 때. 그래도 우리 또 쉼이라는 건 어떤 현명한 쉼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충전을 할 수 있는가라는 거지. 그러니까 휴일에 우리가 아까 내렸던 결론은 휴일날 충분히 숙면을 취해야 되는 분들은 취해라. 그리고 그게 아니라 나는 진짜 쉼이 잘 모르겠다. 나는 휴일날 쉬는 부분에서 항상 좀 힘들다. 그런 분들은 내가 내 소리를 좀 들어서 내가 먹고 싶어하는 음식 그리고 내가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 아니면 내가 하고 싶은 곳 아니면 가고 싶었던 곳을 한번
갔다 와서 리프레시를 하는 것. 그래서 자기 성장이라는 어떤 느낌이 있거나 함께 있으면서 에너지를 받거나 같은 거를 통해서 좀 쉼을 가져봐라라고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다면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나? 휴일과 상관없이 우리가 나와의 소통이 끊어지고 이런 고민과 스트레스가 쌓였을 때를 어떻게 잘 우리는 해결할 것인가? 라는 부분도 부분이다.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번님이 1차적으로 말씀해 주셨다고 생각해요. 좋은 멘토가 필요하다. 그게 요즘 같은 경우에는 좋은 상담, 심리 상담도 있고 그런 부분에서 사실 솔직히 힘든 사람들은 내 있는 그대로의 이야기를 하기가 힘들어. 그래서 더 힘들어지거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상담 받는 것도 중요한데 첫 번째로 필요한 게 있어요. 내가 힘들구나를 인지해야 돼. 힘들구나. 네. 내가 지금 육체적으로 힘든지 정신적으로 힘든지 왜 힘든지 인정해줘야 돼요. 내가 인정해줘야 돼. 네, 내가 스스로 나에게. 인정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정신적으로 힘들구나. 그러면은 정신과를 가고 육체적으로 힘들면은 어디 저기 내과 가서 마늘 주사 한 대 맞고 오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정신병원 얘기에서 좀 나왔던 말들인데 정신병원에 이제 치료 첫 번째 원칙은 내가 정신병자인 걸 알아야 치료가 된다 하거든요. 그걸 인지해야. 내가 나의 힘듦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의사가 아무리 너 무슨 뭐 결벽증이야 해도 나 아닌데 이래버리면 치료를 못 한다고. 치료가 안 돼. 그 답이 없지. 네, 그래서 인지가 필요하고 인지한 다음에 이제 아까 처음 두 번째 얘기했던 이제 자기와 대화를 통해서 하나씩 이제 좀 친해져야지. 네. 그래서 내가 좀 극도로 이렇게 마음의 두려움이나 불안 같은 게 커져 있는 상황이라면 그럴 때 필요한 휴식을 취해야 된다면 일단은 본인 스스로에게 너 지금 힘든 상황 맞아. 고생했어. 뭐 나 지금 감기 걸렸어. 알아야 감기약을 지어 먹잖아. 너 지금 우울해. 네. 지금 뭐 아니면 어떤 생각이 들어. 그 인정해. 근데 이건 누구나 그럴 수 있어라고 인정해 준 다음에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가까운 병원이나 상담소에서 충분히 상담도 하고 한번 검사도 받아보고 필요하면 약도 복용해서 그 마음을 케어해야 되는 거 그거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다음으로 진행해야 될 부분들을 서서히 회복해 나가는 게 필요할 거고 그게 아닌 또 일반적으로도 큰 고민 내가 지금 심리적으로 발생한 어떤 문제들 그 속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만났던 그 1%가 말씀하신 것처럼 오롯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의 조건들을 갖춰놓고 쭉 해결할 수 있는 그 길을 천천히 한번 바라본다. 그런 다음에 떠오르는 해결책을 그대로 시행해서 문제를 해결한다. 같은 것도 하나의 휴식의 방법으로서. 근데 두 분의 얘기가 진짜 합쳐져야 되는 느낌인데 저는 듣다 보니까 비슷한데 좀 합쳐져야 되는 느낌인데 빨리 알아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나는 쉬어야 되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좀 천천히 깊숙하게 보자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아까 뛰다가 그냥 걷는 느낌이네요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근데 이게 이 문제라고 인식하지 않고 계속 뛰다 보면 이 걸어야 될 때 걸을 힘조차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빠르게 지금 걸어야 될 때구나. 를 확인을 하고 이제 그 아까 만났던 선생님처럼 천천히 좀 걸으면서 그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해나가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보면 이게 구분이 됩니다. 구분이 돼요. 이게 근데 이게 남의 이름 구분이 돼요. 내 이름 구분이 잘 안 되죠. 사실. 본인 애플워치 껴야 돼. 심박수 지금. 그러니까 근데 본인 일은 잘 안 되지 않아요? 근데 보통은 잘 안 돼. 함몰돼. 보통 그래서 뛰다가 이 고민에 대해서 지고 가다가 정말 걸어야 될 시기를 또 놓쳐버리고 서버리는 경우가 좀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탈진. 맞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사실은 원래 이제 뭐 MBTI나 이런 심리 검사 제가 임상 심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 자격증 따려고 했을 때 원래 기준 6개월에 한 번씩 검사를 하라 그래요. 일반인들. 일반인도 6개월에 한 번씩 일반인들 검사를 해봐라. 그럼요. 우리가 뭐 치과나 이런데 정기 검진 가듯이 원래 가서 하는 겁니다. 그렇지. 가서 뭐 MBTI 검사도 하고 뭐 풀배터리라 해가지고 뭐 IQ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건 좀 더 검사가 길어요. 하면 이제 내가 지금 요즘 좀 마음이 이런 상태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임상 심리사가 하는 거거든요. 다 해봤지. 그런 검사하면 이제 지금 요 정도 그래프가 나왔는데 요거는 이제 우울이다. 아니면 이제 조증이 있다, 우울증이 있다, 뭐 이제 쭉 이런 게 파악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럴 때 이제 이게 엄청나게 심하면 우리가 이제 환자라고 불리는
정도까지 가면 이제 약을 복용하고 해야 되지만 일반적인 사람들은 누구나 감정의 기복과 그럼요. 일상의 소소한 어떤 문제들 속에서 봉착했을 때 내가 가지는 두려움, 뭐 불안 이런 감정들은 항상 있다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전문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그렇죠. 대화를 통해서 한번 좀 풀고 내 주변과 함께 기분 전환도 하고 이제 이런 상황은 이제 누구나 보통 그래서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검사해 보는 거 참 좋다. 그렇죠. 이게 본인 표현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신병원. 그러니까. 근데 사실 치과, 외과, 내과처럼 정신의학과니까. 그렇지. 그렇게 생각하면은 이 사람이 내 몸을 조금 이제 안 아프게 관리하는 차원에서는 맞아. 병원, 그러니까 의술의 힘을 빌리는 거죠. 전문가의 소견을 듣기도 하고. 그럼 우리가 이걸 뇌 근육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근육, 우리가 뭐 2두든 3두든 그 뭐 등 근육 뭐 이런 것도 있듯이 이런 것도 트레이닝을 하듯이 뇌 근육도 트레이닝을 해야 되고. 멘탈 트레이닝. 멘탈 트레이닝도 필요합니다. 요즘 시대에 그래서 멘탈 트레이닝이라는 거, 멘탈 케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렇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평일날 휴식하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죠. 그렇죠. 중요하고 휴식은 과연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양질의 휴식을 취할 수 있는가라는 거에서 가장 기본적인 부분은 나와의 대화, 자기 맞아요. 자신과의 대화 속에서 오늘은 뭐 이런 음식을 먹으면 좋겠다. 이 사람을 만나면 좋겠다. 아니면 오늘은 사람 만나는 것보다 혼자 조용하게 맛있는 거 이렇게 커피 한잔 하면서 어디 가고 싶은 데는 좀 갔다 오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시간을 보내는 것. 그러니까 내가 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는 것. 요 부분이 있어야 우리가 휴식을 아주 알차게 보낼 수 있지 않는가. 그렇죠. 맞아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페이크가 너무 많아. 근데 이게 페이크가 근데 좀 그렇잖아. 내가 내 목소리 귀 기울이는 게 사실 쉽지 않잖아요. 진짜 어려워. 근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특히 일반적으로 가장 쉽지 않은 건 딴 거보다 이제 의무가 많아지면 쉽지 않아요. 그렇죠. 내가 가장이다. 맞지. 나 혼자 뭐 커피 마시고 갔다 오겠다. 그렇지. 와이프하고 자식 새끼들이 이제 우리 아빠 주말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렇지. 아빠랑 놀러 갈 줄 알았는데. 텐트 치고 싶어. 워터파크.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삶에 아주 피로가 그렇죠. 제2의 연장 근무가 또 시작되기 때문에. 뭐 엄마들도 마찬가지고 그죠? 그럼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또 다른 방법을 이건 진짜 근데 이거는 약간 아까 나와의 대화라고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내가 나를 잘 설득하면 되지 않고 야 너 이거 쉬는 거야 지금. 아니야 그건 최면이지. 아니 멘탈 케어. 눈치 못 채셨습니까? 뭐요? 이 눈치를 못 채셨구나. 뭐. 왜 우리 그 상고님께서 주말에 쉬고 싶은데 여자친구와의 의무적인 어디 가야함, 놀러감. 그때 이제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하면서 간다고? 너 이거 쉬는 거야? 아닌데요? 행복한 마음으로 떠나는데요? 진심이었는데 지금 여자친구 방송 들으시나요? 이렇게 너 이거 쉬는 거야? 이렇게 행복한 마음으로 떠납니다. 가면 야식을 볼 수 있겠구나. 행복한 마음 떠납니다. 반응이 너무 격한데. 야 이번 화는 절대 들으시면 안 되겠다. 영상으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손동작이 너무 멋있었다고. 너 이거 행복한 거야? 이렇게. 행복감을 느낄 수 있죠. 왜? 제 친구는 그 애들이랑 와이프 데리고 놀러 가면 행복감을 느끼더라고요. 그렇지, 제 친구도 그래요. 친구는 그런데 본인은 아니다. 왜 그렇게? 뭐합니다. 그렇죠. 뭐 주말에 여자친구하고 놀러 가는 게 중요합니다. 난 부럽다. 나도 주말에 여자친구랑 놀러 가고 싶다. 가면 되죠. 없잖아. 진짜? 뭐야 이거? 지금을 즐겨. 오케이. 이 사람이 말이야. 눈치가 없어. 죄송합니다. 어쨌든 뭐 이런 다양한 어떤 휴식의 종류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허심탄회하게 한번 얘기해 본 것 같다. 그래서 저는 많이 느꼈어요. 오늘 번님의 이야기 속에서도 그래 이게 휴식이라는 부분이 우리가 필요성을 느낄 때 이 휴식을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겠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또 너무 잘 쉬어야 돼. 또 이게 힘들어서 맞아요.
어이야둥둥 해주면서 나 자신을 너 지금 뭐 똥 쌌어 기저귀 우야, 갈아줄까 우야, 오야 태도가 필요하다. 오야 네, 내가 나에게 네네네 오야 돼지고기 먹고 싶어. 우리 그 상고님 말씀도 전 진짜 일면 되게 동감합니다. 저는 사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복감이라는 건 오감을 통해 느낀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럼요. 가장 직접적이잖아요. 네. 오감적 행복이라는 게. 그중에서도 저는 특히나 미각의 행복이라는 게 우리가 이렇게 요즘 좀 방송 보면 그런 거 많이 보이더라고요. 뭐 이렇게 뭐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뭐 여러 프로그램에서 보면 다 혼자 뭔가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음식을 탁 씻고 삼킨 다음에 아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그래서 저는 그때마다 그래 지금 행복 맞아. 내가 정말 맛있는 걸 먹고 그 시간을 나의 시간을 충분히 쓸 때 그 행복감이라는 건 진짜 대단한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 중에 또 이렇게 상고님 같은 경우에는 또 음식에 대한 부분에 굉장히 조예가 있고 또 관심도 많고 혼자 많이 드시고 막 음식도 많이 하고 반찬도 만들고 뭐 좋아하는 거는 깊숙이 봤다가 본인이 만들어도 보고 맞아요. 찾아가서 먹어도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의 행복감이라는 게 분명히 이제 우리 그 번님 같은 경우에는 음식에 대한 행복감이라는 걸 잘 몰라서 못 느끼는. 저는 약간 배부르면 된다 뭐 이런 느낌이라 가지고 음식의 맛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배부르다 배불러 행복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이제 카테고리가 좀 크죠. 중식, 한식, 일식 뭐 먹고 싶지 이 정도지. 여기는 이제 일식 중에 뭐 돈가스, 뭐 초밥 다 나뉘는 거고. 그러니까 돼지고기 먹을 건데 족발을 먹을 건지 오늘 우리가 먹었던 브리스킷을 먹을 건지. 그렇지. 오늘 사실 우리 점심 먹으면서 행복했잖아요. 좋았어요. 새로운 맛이었어요. 꼭 9년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오감을 만족하면서 본인이 이제 충분히 육체적으로 피곤할 때 이렇게 맛있는 걸 먹고 푹 잔다거나, 그럼요. 정신적으로 피곤할 때 좋아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그 에너지를 충족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충분히 우리가 휴식에서 내가 지금 내가 요렇게 하고 있나 잘 생각해 볼 만하다라는 거. 근데 이게 그 쉬어보는 연습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쉰다는 것 자체가. 저 학교 다닐 때 그랬거든요. 연극과를 하다 보니 1년 내도록 작품을 하는데 겨울에 잠깐 쉬어요. 한 2달 정도. 못 쉬지. 근데 강의 끝나고 보통 무조건 밥 먹고 연습이었는데 강의 끝났는데 나 뭐 해야 되지? 사고가 멈춰지. 멈추지. 그러니까 1년 내도록 연습을 하다가 그러니까. 2달 딱 쉬니까. 그래서 나 지금 이게 그러니까 이때 쉬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때는 억지로라도 이건 쉬는 거야라고 조금 스스로에게 얘기를 해줘야 이게 뒤에 이제 나아가서 저희가 얘기했던 이런 방향들까지도 생각하면서 쉴 수 있게 될 것 같아요. 이런 성향들이 인지가 되면서. 그러니까 인지를 못해요. 뭐 해야 되지 이렇게 되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 뭐 이게 제 인생의 좀 키워드이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이게 좀 만족돼야 돼.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살면서 뭔가 탁 막힌 거나 고민이 있다 그러면 그걸 좀 해결했을 때 잘 쉬었다. 역시 쉬는 거는 이런 거지. 바쁠 때 이게 문제가 있어도 바쁠 때는 이게 해결하는 걸 잘 생각을 못 하니까 해답을 찾기. 맞아요. 거기 집중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쉼이라는 시간을 통해 거기에 집중해서 해결 딱 하고 그다음에 평소에 내가 급하지 않지만 해야 되는 것들 에 대한 부분을 좀 이렇게 학습하고 이런 게 저에겐 또 충분히 좋은 또 쉼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마다 다양하게 쉼에 대한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쉼의 상황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쉬어야 잘 쉬어요라는 거는 단순하게 하나의 질문으로 하나의 대답이 가지 못한다. 요걸 하나의 대답을 하자면 이건 것 같아요. 번님 말씀하셨던 거. 나와의 대화를 해서 나한테 물어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나를 잘 파악해야 된다. 잘 알아야 된다.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지금 내가 어느 부분에 쉼이 필요한가 그래서 내가 나의 답은 이런 부분이 아닌가 라는 걸 통해서 휴식이라는 부분을 조금 잘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쉬어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뭐 열심히 하라는 말은 할 수 없지만 우리가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나만의 어떤 그 행위에 있어서의 최선을 위한 양질의 휴식을 잘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이제 쉬어가는 코너 좀 쉬어가려고 그랬는데 아주 그냥 맹렬하게 열띤 토론이 재밌겠다. 재밌었습니다. 재밌겠다. 라고 하고 다음 시간엔 또 한번 안향편을 문묘 18년 다 쉬었다. 이제 다시 고려 나가자.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이제 안향 이제 그래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의 문묘 18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팟캐스트 이거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이거 다 끝까지 안 들으실 수도 있을까? 댓글이 달렸는데 네. 의천금님이라는 우리 그 구독자님께서 네. 본인이 함양에서 또 분이라 이거 다음 시간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오케이. 배려죠 배려. 궁금하겠다.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고 여러분들의 휴식 정말 응원하겠습니다. 전부 다 대한민국 5천만 국민이 즐겁게 만족스러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도 휴식합시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인사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